바람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사는 삶. 순리. 천법도 도법 자연. 하늘은 도를 법으로 삼고 도는 자연을 법으로 삼는다. 집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서울식물원이 있다. 이사 올 땐 없었는데 4년 전 개장했다. 최근엔 LG 아트센터라는 대규모 오페라 공연장이 식물원 입구에 들어서서 간간히 문화생활도 즐기고 있다. 전세살이를 전전하다가 강서구 마곡동 미분양 아파트 성착순 분양이라는 신문 공고를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 강당에 가서 제비뽑기로 분양받은 집인데 이사와서 보니 이런 호재들이 있다. 덕분에 나는 인생 후반기 뜻하지 않은 호사를 누리고 있다. 식물원이 가까이 있다 보니 매일 산책하는 버릇이 생겼다. 하루 이틀 하다 보니 어느새 일상이 되었다. 오전에 글을 쓰고 오후에 책을 읽는 게 내 루틴인데 오후 5시쯤 되면 산책 나갈 시간입니다 하고 몸이 자동으로 반응한다. 1년 365일 가운데 300일 이상은 산책을 한다. 지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1등 공신이 바로 산책 아닌가 싶다. 한때 혈압이 높아 고혈압 약까지 처방받았는데 산책이 일상화된 후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정기 검진 때 내 혈압은 늘 정상이다.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 등도 모두 정상이다. 식물원에선 자연을 접할 수 있다. 이식해서 심은 식물들이라 순수한 모습의 자연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니 자연스럽게 자연의 모습을 갖춰간다. 그러니 식물원의 꽃과 나무들을 자연이라 불러도 크게 부자연스럽진 않다. 빌딩들만 성냥갑처럼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도심에서 이나마 자연을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다는 건 여간한 행복이 아니다. 자연 속을 걸으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내겐 큰 기쁨이다. 덩달아 꽃이 피었다가 지고 단풍이 들었다가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계절의 흐름을 지켜보며 세상살이의 이치를 깨닫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식물원은 인생 후반전 내 삶의 스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연은 서두르는 법이 없다. 언제 봐도 느긋하고 여유가 있다. 즐겨 찾는 식물원의 연못엔 봄, 여름엔 수련과 연꽃이 차례로 핀다. 식물에 조예가 없었던 시절 나는 수련과 연꽃이 같은 식물인 줄 알았다. 형제지간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식물이라는 걸 최근에 알았다. 수련은 물 표면에 붙어 피는데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 피기 시작한다. 연꽃은 물 표면으로부터 한자 정도 올라와 꽃을 피우고 개화 시기는 수련보다 한 달 정도 늦다. 3, 4년 동안 직접 관찰한 결과 둘 사이에 개화의 순서가 뒤바뀌는 일은 없다. 수련이 주변에 피어있는 매화나 진달래를 시샘해 개화 시기를 일찍 당기는 일은 결코 없고 연꽃이 자신보다 일찍 피는 수련을 시샘해 꽃망울을 성급하게 터뜨리는 일도 없다. 때가 되면 피었다가 때가 되면 지는 게 자연의 순리다. 서울식물원에는 4,000여 종의 식물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고유한 토종식물도 있고 외국에서 건너온 종들도 있다. 봄이 되면 여기저기 흐드러지게 피는 식물 중에 조팝나무가 있는데 이 조팝나무에도 수십여 종이 있다. 색깔도 다양하다. 가장 흔하게 보는 일반 조팝나무는 흰색을 띠고 일본산인 골드마운드는 황금색, 삼색 조팝은 분홍색으로 피어난다. 늘 같은 색, 같은 자리에서 피었다가 때가 되면 진다. 남의 자리가 탐나 밀쳐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일도 없고
옆자리의 식물 색깔이 곱다고 그 색으로 자신을 꾸미지도 않는다. 늘 자신의 고유한 모양과 빛깔로 자리를 묵묵히 지킬 뿐 분수 밖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조팝나무만 그런 게 아니라 이팝나무도 그렇고 산수유, 목련, 영산홍, 보리수 등 식물원을 장식하고 있는 모든 식물이 그런 순리에 따라 피고 진다. 노자는 말한다. 도도 크고 하늘도 크고 땅도 크고 임금도 크다. 세상에는 4가지 큰 게 있는데 왕도 그 가운데 하나다. 사람은 땅을 법으로 삼고 땅은 하늘을 법으로 삼고 하늘은 도를 법으로 삼고 도는 자연을 법으로 삼는다. 도덕경 25장.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 그래서 노자는 도가 자연을 법으로 삼는다고 했다. 순리대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자연을 통해 깨닫는다. 욕심을 내려놓고 서두르지 않고 분수와 자리에 맞게 하루하루를 여유롭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게 자연을 닮은 삶이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허허롭게 사는 게 순리대로 사는 삶이다. 아등바등 살아봐야 키 한 자도 늘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인생 후반전에 이르러 동네 근처 자연을 벗삼아 살다 보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고 하는 선불교회의 화두가 마음에 절로 스며든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디언의 삶. 인디언은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각지에서 신대륙으로 이주해온 백인에게 삶의 터전을 내줬다. 역사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내줬다기보다 빼앗겼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 백인이 역사의 승자일지 모르지만 정신적인 면에선 백인이 패자고 인디언이 승자다. 백인은 자연을 수탈의 대상으로 여겼다. 하지만 인디언은 달랐다. 인디언에게 자연은 삶의 한 축이었고 대지는 그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어머니였다. 류시와 시인이 편찬한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에 나오는 시애틀 추장의 연설문은 순리대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많은 걸 생각하게 한다. 워싱턴 대추장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전가를 보내왔다. 백인들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종족이다.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 팔 수 있는가?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것들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신성하다. 빛나는 솔잎, 모래기슭, 어두운 숲속 안개, 맑게 노래하는 온갖 벌레들.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는 신성한 것들이다. 우리가 죽어서도 이 아름다운 땅을 결코 잊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쏙독새의 외로운 울음소리나 한밤중 목가에서 들리는 개구리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면 삶에는 무엇이 남겠는가? 인간들은 바다의 파도처럼 왔다 가는 간다. 류시와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인생 후반전, 영혼이 메마른 느낌이 들 때마다 인디언의 잠엄집을 펼친다. 자연의 가르침과 순리의 의미를 깨닫곤 새삼 마음의 옷깃을 고쳐맨다.